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네이버랑 같이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NC가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 정도 상장사가 지금 권곤일척을 걸고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어떻게 투자할까요? 뭐 관련해서 많이 일단 저는 이거 진짜 미묘한 부분이 많은 게 네. 첫 번째로 AI가 입장료가 엄청 비싼 사업이 됐어요. 이제 AI가 입장료가 한 5천억 정도 드는 사업이 됐어요. 이제 5천억 정도 투자하지 않으면은 내가 AI로 내가 뭘 독자적으로 하긴 되게 어려운 산업이 됐어요. 남 걸 받아 쓸 수는 있어도 내가 독자적으로 뭘 하려면은 못해도 1,000억은 써야 되고 정말 빡세게 진짜 마소랑 썸박질 하고 싶다 하면은 원가를 5천억에서 1조는 써야 되는 산업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I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정도의 AI 엔진을 개발하는 거 이렇게 네네네.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개발을 못하면은 챗GPT 쓰지. 그냥 그렇죠. 사용자가 굳이 얘 걸 쓸 필요는 A라는 회사에서 AI를 개발하다가 드랍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네요, 이제. 실제로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명확하게 말하기 조금 그런데 한국 회사들 중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챗GPT 나오니 현타가 오거든요, 솔직히. 보고 있으면 뭐야 이거 야 1조 드리면 되는 거였네? 근데 나 1조가 없잖아? 안 될 거야 아마 이거거든요. 돈이네 결국? 그래서 약간 쩐의 전쟁이 됐죠. 그렇군요. 첫 번째가 이제 쩐의 전쟁이 됐다. 네, 쩐의 전쟁이 됐다는 걸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거는 리딩하는 애들이 쩐의 전쟁이에요. 얘네가 어떤 거냐면은 약간 통신사 같은 거예요.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AI에. 그렇죠. 그러면은 통신사 위에서 내가 다른 사업을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잘하는 기업은 제가 볼 땐 이거 인프라 까는, 그러니까 진짜 빅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거에 이제 인프라 사업 같은 그런 KPX 요소를 가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에서 실제로 라지 랭귀지 모델 KPX 산업이라서 이거 나중에 수익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진짜 날로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한 3, 4년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근데 여튼 이제 오픈 AI는 약간 랭귀지 모델에 있어서 인프라를 까는 약간 산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플레이어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다른 플레이어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챗 GPT가 인프라가 돼서 챗 GPT로 뭔가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네네네. 이제 애플에서 iOS를 깔아놓으면 그 위에서 뭐 앱 깔아가지고 뭘 만들고 얼마나 수많은 회사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비유가 너무 정확하시고요. 그렇죠. 챗 GPT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수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챗 GPT 같은 류 애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iOS, 안드로이드 있던 것처럼 여기도 챗 GPT, 바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들이 생기겠죠. AI 플랫폼들이. 그럼 그 위에서 정말 다동다양한 산업들이 생길 텐데 여기서 잘 풀리는 애들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마소랑 구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네. 아무튼 네네 마소랑 구글. 네. 그 둘 중에 어딜 택해야 되는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회사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마소랑 구글은 그 위에서 플레이를 자기가 잘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플랫폼 주인이니까 잘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어도비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상장주거든요. 그래요? 이게 좀 웃겨요. 뉴욕타임즈가 상장사인데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재밌는 회사예요. 사실 컨텐츠 업계에 있으시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결국 컨텐츠 업계에 계시잖아요. 광의 의미에서. 근데 뉴욕타임즈가 컨텐츠 업계에서 한 획을 긋긴 했어요. 얘네가 유료 구독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딱 들고 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유료 구독 독자를 1,000만 명을 모았거든. 1,000만 명 모으는 게 말이 쉬워서 1,000만 명이 저는 2,700명, 800명 모은데도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얘네 이걸 거의 50만 배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애들이 그러니까 5,000배구나. 5,000배를 모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근데 얘네가 어쨌거나 이걸 처음부터 하면서 뒤에 많은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잘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제 마일스톤을 달성을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매출도 잘 나오는 게 유료 구독을 하면은 매출 측면에서 훨씬 좋게 돼요, 솔직히. 그냥 무료로 구독해서 광고 뿌리는 것보다 유료로 실제로 돈 받는 게 훨씬 깔끔하고, 솔직히. 그리고 구독의 장점은, 그러니까 레베뉴를 볼 때, 그러니까 매출을 볼 때 리커링 레베뉴,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매출이랑 그냥 매출은 좀 질적으로 다르게 봐요. 그쵸. 반복돼서 나오는 매출이 당연히 무조건 좋아요. 근데 유료 구독은 애초에 그냥 정의상 무조건 반복돼서 나오는 매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가 재무도 왜 나쁘지 않고요. 성장성도 저는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근데 뉴욕타임즈랑 챗GPT랑은 무슨 관계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버즈피드라는 또 다른 언론사가 있어요. 얘네도 상장사거든요.
얘네는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은 뉴욕타임즈는 물론 정치색은 좀 차이겠지만 조선일보 포지션이면은 이제 버즈피드는 약간 허핑턴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인터넷 신문사 기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네가 좀 많이 커가지고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까지 하고 되게 많이 큰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따지면 허핑턴 포스트 기자가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허핑턴 포스트급 막 그런 거는 아닌데 약간 느낌이 그렇다. 근데 버즈피드가 올해 들어가지고 300% 오른 다음에 다시 200%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100%좀 넘게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챗GPT를 쓸 거다란 말 한마디 때문에 올랐어요. 근데 저는 언론사들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재작년 한 중순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NFT가 그냥 여기저기서 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주가가 한 번씩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게임 회사들 다 한 번씩 NFT 하겠다 말하면 한 번 상한가에서 다쳤어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언론사들도 제가 볼 때는 언론사랑 컨텐츠 회사들도 다 약간 우리 챗GPT 이용해가지고 노동력 절감하겠다 하면은 한 번씩은 좀 시세를 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거 먹고 나오는 건 되게 올바른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뉴욕타임즈가 생각보다 되게 기술 친화적이에요. 얘네가 기자랑 개발자를 팀을 꾸려서 돌려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기사가 텍스트 마이닝이 아니라 인터랙티브 웹페이지 같은 걸 기사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되게 잘 만들어요, 컨텐츠를. 그래서 컨텐츠랑 개발에 되게 진심인 회사인데 실제로 얘네가 개발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냥 하는 걸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 근데 어쨌건 일단 저 뉴욕타임즈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일단 대장주니까. 네. 그래서 컨텐츠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미주사도 기업이라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밸류에이션에서 글 쓰는 애가 죽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글 쓰는 애가 지금 글 쓰는 걸로 돌아가는데 글 쓰는 애가 아프거나 죽으면 너 이거 감당돼? 이게 기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속 가능 기업이려면. 네. 그래서 영속 가능 기업이기 위해서는 결국 컨텐츠를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를 찍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챗GPT가 그걸 어떻게 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일단 도입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런 쪽을 R&D 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뉴욕타임즈는 뭐 싫다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뭐 그런다고 많이 떨어질 기업은 아니고 솔직히. 근데 그러면은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열려있는 상태로 봐야 되니까 그런 미디어 기업들 중에서는 저 뉴욕타임즈 같은 거 하면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3.AI가 이제 폭등을 한번 했죠. 챗GPT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전 C3는 약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쁘장하게 너한테 데이터 분석해서 보여주겠다. 뭐 이런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챗GPT 쓰면은 뭐 못할 건 없지만 얘네는 기본적으로 좀 테마도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펀더멘털이 엄청 바뀔지는 조금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앞으로도 잘 해먹을 것 같긴 해요. 얘네는 왜냐면 사업을 되게 잘하는 회사라서. 얘네가 원래 C3.바이오였나 그랬다가 C3.블록체인 하다가 사명을 C3.AI로 나중에 바꾼 거거든요. 티커도 AI인가 그래요. 네. 티커를 되게 잘 지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뉴욕타임즈, 어도비는 이제 약간 다른 데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렸나? 여기서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네. 뉴욕타임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AI 넣어가지고 잘 될 만한 기업들. 그래가지고 저는 업스타트나 뭐 이런 업스타트는 좀 미묘하다. 그러니까 업스타트나 약간 그런 데는 결국 좀 다른 영역을 플레이하는 거라 좀 미묘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약간 그 에드데스크였나?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전통의 약간 트레이딩 데스크였나 에드데스크였나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통의 강호거든요. 그 광고 쪽에서. 근데 얘네가 원래는 이제 그 광고 분석 뭐 이런 거 많이 해주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광고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광고 크리에이티브도 많이 해주겠다. 한국에서 리튼 카피라이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 이제 메인 타겟 마케터들 카피라이팅을 AI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할만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상위 뜨는 거를 우리가 서치 엔진 오티마이제이션 SEO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잘해주겠다는 AI를 만든 회사가 지금 유니콘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약간 텍스트를 유저 혹은 검색 엔진에 약간 입맛에 잘 맞춰가지고 튜닝하는 거는 AI가 되게 할 법한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스크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날 만한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인프라에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통신망도 인프라잖아요. 통신망 아래에 있는 인프라는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 인프라가 있어야지 통신망 인프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I에서의 전기 인프라는 뭐냐 하면 AI 칩이거든요. 근데 AI 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탑픽은 지금은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당장은. 근데 엔비디아를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갈고 뛰어오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가격전도 좀 봐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네이버랑 같이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이버도 AI를 되게 많이 쓰는 회사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도 일단 칩 만드는 게 뭐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좀 무시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면은 생각보다 그 AI를 실제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스펙들이 칩 설계자들이 잘 모르는 요구치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같이 좀 긴밀하게 제가 잘 협업을 해가지고 약간 사고를 치면은 이건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좀 시클리커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네이버는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 게 한국에서 AI 칩을 만든 스타트업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퓨리오사랑 레벨리온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퓨리오사는 네이버에서 투자를 했고요. 레벨리온은 카카오에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둘 중에서 누가 잘 갈지는 너무 약간 얼리 스테이지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 일단 퓨리오사는 제가 너무 잘 모르겠어요. 퓨리오사는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 레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페북에서 그냥 자기네 그냥 벤치마크 어떤 거 달성했다 이거를 실시간 중계를 하세요. 네.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페북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벤치마크를,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크를 그냥 뜬금포로 있다 이걸 달성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솔직히 안 믿기는데 이분이 레벨리온 거의 완전 초창기부터 그냥 방송이랑 방송, 페북이랑 페북 다 나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거 했다, 이거 트랙 레코드를 쭉 쌓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레벨리온도 되게 잘 가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회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카카오 벤처스에서 거기 투자를 했는데 기억하기로 제가 수혜를 받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 둘 다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굳이 따지면 네이버에다 손을 더 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네이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만약 삼성전자 잡고 진짜 사고를 치면은 그쪽은 업사이드가 더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벤트가 여기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고 미국에서 어떤 이벤트를 주목할 만하냐 하면은 이게 칩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사람이 한 명인데 짐 켈러라고. 그죠. 이 사람이 가는 회사가 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가 당연히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지금 캐나다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때려잡겠다고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 상장사를 투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히트를 쳤던 게 두나무가 완전 히트를 치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고 거기도 이제 VC인데 상장사거든요. 거기에 따상을 한번 쳤어요. 그리고 우기투가 또 한번 상을 한번 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에이티넘에서 들고 있었던 두나무 지분이 에이티넘 시총보다 높았거든요. 두나무가 워낙 크게 떴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여기 있는 그 스타트업은 제가 이름도 가물한데 그 스타트업은 상장사가 투자한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긴 투자는 안 돼요. 투자는 안 되는데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어디 상장사에서 거기 투자했대더라 하면은 그건 또 주워볼만 하니까 그건 알아두고는 있으셔야겠다. 짐 켈러 네. 기억해 주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칩들이 다 짐 켈러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네. 그래서 암드가 인텔을 이기면서 되게 핫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약간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닦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설명드리면.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상까지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 정도의 레이어를 보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인프라 관련돼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고 두 번째로는 이걸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제 어도비도 얘기했고 뉴욕타임즈 이야기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회사 UiPath나 등등등 몇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 이제 뭐 네이버 칩을 만드는 회사들 엔비디아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련된 주식이 그거밖에 없고 뭐 네이버는 삼성전자 국내에 관련된 주식이나 비상장 회사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AI 칩은 아직도 좀 전쟁이 일어나는 중인데 아직까지 물밑이라서 상장주 투자 입장에서는 그쵸. 일단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HBM 그래가지고 뭐 하이닉스 아니면 그 부품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밑단에서 지금 스터디가 돼서 주가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러니까 이런 무브먼트 있을 때 그냥 결국 소재주, 부품주, 장비주 사는 거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쓰니까.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서부 개척을 하는데 청바지 파는 회사 뭐 이런 걸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곡괭이주라고 불러요. 곡괭이주. 그냥
옆에서 골드러시 있으면은 난 곡괭이를 팔아야 된다. 그쵸. 같이 금파고 있으면 나 힘 안 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곡괭이도 청바지도 사는 거 괜찮다. 네. 그런 회사는 찾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만 찾아도 다 관련주들 나와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좀 맞득치 않네. 생각보다 찾기가. 근데 한국에서는 또 훨씬 오히려 한국이 이런 건 더 찾을만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이따가 드리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인프라단에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두 큰 거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큰 싸움이라서. 네, 근데 이거의 싸움은 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서로 일단 뭐 영역이 원래는 많이 겹치진 않았어요. 그쵸.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점유율이 한 88%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90% 가까이.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B2B나 그냥 B2B용 소프트웨어, 오피스나 팀즈나 그런 쪽에서 이제 거의 다 먹고 있었고 원래는 겹치는 게 없었는데 이제 구글에서 이제 AI를 가지고 뭔가 득을 많이 봤죠. 광고 같은 것도 최적화를 하고 이러면서 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재밌는 역사를 가진 회사인 게 네. 그러니까 지난번 타임에 빅테크가 있고 이번에 빅테크가 있잖아요. 네. 둘이 유일하게 겹친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빅테크를 하면 IBM, 퀄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나머지 인텔, 퀄컴, 그 다음에 인텔, 퀄컴, 그 다음에 뭐 하나 뭐 있었죠? 그 IBM. 이렇게 세 개는 솔직히 주가가 썩 좋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그 와중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순탄하게 살아남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일로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기업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이 작을 때는 기업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돼 기업도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맞아요. 기업이 커지면은 내가 잘 되는 거랑 기업이 잘 되는 건 좀 달라요. 이제부터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비효율성이 거기서 생겨요. 네네네. 결국 이해가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심지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손자병법에도 그냥 이일지 질지 잘 각을 재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각을 재는 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냥 맨 윗대가리랑 맨 아랫대가리랑 이해관계가 똑같으면 이긴다.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상하 동욕을 가지고 이제 쌈박질 해야 된다. 저는 이게 크립토에서도 사실 꽤 맞는 말이라 할 말은 되게 많은 부분인데 이해관계거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기업에서 그래서 이 팀에서는 A를 개발하고 저 팀에서는 B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이 팀에서는 A도 개발하고 B도 개발하고 이 팀에서도 A도 개발하고 B도 개발하고 이러는 거예요. 중복되는구나 일이. 네, 일이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해요. 자기는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언제 비슷한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군이 2차 대전 때 일본 육군에서 잠수함을 운영하라고 일본 해군에서 탱크를 운영을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둘이 쌈박질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잠수함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송을 한 걸 해군한테 부탁하라면 해군한테 공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탱크가 있어야지 이쪽을 밀어버리는데 뭐 많이는 안 필요한다. 어쨌거나 탱크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탱크를 만들어서 밀어버리자. 하다가 다 망했죠. 네, 그래서 막 서로 스파이도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해군이 크게 진 거는 육군이 스파이 보내서 알고 나중에. 네, 그래가지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사일로 이펙트라고 그래요. 사일로. 그러니까 뉴클리어 사일로 할 때 그 사일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일로가 그냥 하나의 약간 경락고 같은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냥 그런 경락고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지 전체 조직에서 뭔가 잘하려는 으쌰으쌰가 없어지는 그런 거를 사일로 이펙트라고 그래요. 모든 대기업의 일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CEO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사일로 이펙트가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쇄신을 많이 하면서 이제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특이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부터의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 특이한 이력 덕분에 첫 번째 빅테크에서 이름을 남겼고 두 번째 빅테크에서도 이름이 있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실히.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새로운 CEO가 와서 한 행보가 뭐였냐 하면은 모든 걸, 그러니까 많은 걸 오픈 소스화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원래 그냥 물론 이제 약간 이게 저도 약간 들어오기 전엔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 공부하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게 많이 풀려 있거든요. 그냥 아시겠지만 사실 코딩은 내가 뭐 찾아보고 싶으면은 에즈가랑 깃허브에 다 있어요. 깃허브. 네, 깃허브라는 게 물론 깃허브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가긴 했어요. 근데 원래는 뭐였냐면은 이제 그 깃이라는 소스 코드 버전을 관리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정, 재수정, 최종 이런 짤방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HWP에서 관리하려면 좀 빡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장님이 시켜가지고 그걸 쓰는데 이제 최종이다 했는데 누가 고치라고 그래서 최종 1, 최종 2, 최종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이게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이게 더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관리하기 위한 툴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 툴이 이 툴로 관리하는 그런 소스코드 프로젝트들을 다 같이 올려가지고 좀 공유를 해보자. 이런 약간 되게 좋은 취지의 사이트가 있어요. 진짜 좋은 취지예요. 저는 솔직히 이거 없으면 개발 못하죠. 네네네. 저는 약간 복사 붙여넣기 하는 머신이죠, 사실. 그 깃허브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애가 있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되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애플도 지금 보면은, 애플은 오픈소스 진영에서 기여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솔직히 하라면은. 근데 구글은 반대로 오픈소스 진영에다가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어, 이것저것. 요새 막 앱 만드는데 플러터라는 거 많이 쓰죠? 네네. 근데 그 플러터도 구글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뿌려준 거거든요. 그럼 페이스북 여기다 질세라 하고 리액트 같은 거 만들어서 뿌려주죠.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다 공짜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게 만드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야, 아마도. 맞아요. 근데 다 공짜로 풀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왜 공짜로 푸는지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걸 공짜로 푸니까 이쪽 분야의 발전 속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야가 전체가 파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AI가 너무 커졌어요. 다른 분야는 이런 식으로까지 풀기도 어렵고 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그냥 탱크 만드는 기술을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그러면은 뭐해서 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다. 그럼 제약회사가 자기네 레시피를 이렇게 풀지 않거든요, 절대로. 절대. 물론 나중에는 뭐 저작권 그 기간 끝나고 하면 제네릭으로 풀지만 그것도 레시피를 푸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똑같은 효과를 가진 약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해준다지. 이게 레시피를 푸는 게 그걸까지 알려줄 이유는 전혀 없지. 네. 그러니까 발전이 약학 전체는 느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AI는 선두주자들이 나는 후발주자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산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되게 후발주자잖아요. 화학이나 물리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무조건 으쌰으쌰해서 무조건 더 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선두주자들이. 그래서 전산 쪽의 선두주자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걸 오픈으로 풀었어요. 이렇게까지 풀어도 돼? 할 정도로. 이게 오픈한다라는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공짜로 나눠준다는 건데.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다 공짜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저는 사실 더 많이 배우긴 해요. 네, 제가 이제 나눠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아마 깃허브라는 그 오픈소스에다가 올리는 사람도 많이 배울 거고 그걸 받아 쓰는 사람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다 공유되니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이 그쪽으로 원래는 클로즈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쪽 바꾸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슬 구글이랑 조금씩 티격태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주어라는 구글 클라우드, 그러니까 애주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걸 새로 만들고 정말 많은 부분을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랑 또 쌈박질 하는데 일단 거긴 또 AWS랑 큰 형님이 있으니까 쌈박질 해봐야 사실 2등, 3등 쌈박질이라 좀 덜하죠. 그래서 쌈박질을 조금씩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가 이렇게 오픈이 돼 있으니까 나도 이쪽 좀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도 뭐 챗봇도 뭐 이런저런 거 하다가 이제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 된다 해가지고 투자를 세게 한 거죠, 오픈AI에다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얘네가 살짝 겹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야가 원래는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검색은 검색, 오피스는 오피스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슬슬 겹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구글이 약간 MS 오피스를 약간 견제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려고 만든 게 저는 구글 닥스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잘 써먹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B2B로 그걸 쓰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서로의縄張리가 있었는데 속된 말로 영역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이제 슬슬 겹치기 시작해. 오픈소스로 넘어오면서부터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엄청 확대하니까 겹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 영역 싸움에 지금 가장 크게 붙은 게 AI 쪽에서 붙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구글은 바드를 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이길까를 보면은 그거는 진짜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니 챗GPT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그 분위기는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바드가 그게 떨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평가가 떡락한 이유가 시연을 했는데 대단히 엉터리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슷한 질문 챗GPT한테도 엉터리를 할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건 조금 약간 합당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좀 짧게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 둘이 솔직히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기는지는 알기 어렵더라도 구글이 손해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구글은 일단 첫 번째로 이미 손해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손해를 보고 있냐면은 지금 구글 서치 엔진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찾잖아요. 그럼 1페이지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잘 뜨거든요. 2페이지부터 영어로 친 키워드 찾아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건 챗GPT스럽게 만든 글들이 엄청 떠요. 이거는 구글 애즈를 빨아먹기 위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블로그 글들이거든요. 아마 챗GPT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확신을 하냐면은 뭐 API 클론 받아간 사람들 보면은 다 그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바드는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챗GPT는 일단 오픈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 재밌는 게 그러니까 구글은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드 같은 거 열어가지고 바드가 이상한 말 했을 때 레피테이션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근데 오픈 AI는 엄밀한 마이크로소프트지만 오픈 AI가 대리전을 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오픈 AI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레피테이션 리스크가 없어요 별로. 크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커졌지만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얘네도 이게 이렇게 뜰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쵸. 저라면 이렇게 뜰 줄 알았을 것 같으면 챗GPT보다는 좀 더 이쁘장한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스타트업이랑 대기업이랑 비슷한 분야에서 비슷한 자본을 가지고 싸우면 보통 스타트업이 유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타트업은 잃을 게 없으니까 진흙탕 싸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얘기 한국에서 보면은 밥솥은 쿠쿠가 이기잖아요, 삼성을. 그런 거. 그러니까 뾰족한 분야 하나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목숨을 걸고 거기다 쌈박질을 하면은 대기업을 이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지금 약간 오픈 AI 대전 약간 그런 꼴이기는 해요. 그래서 구글이 막 허무하게 밀릴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100% 질 거냐 물어보면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타격을 받을 것 같냐 물어보면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타격은 실제로 이미 받은 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뷰징이 있고 어뷰징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브징은 좀 부수적인 건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솔직히 빙을 누가 썼어요 예전에 1년 전에 빙 아무도 안 썼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빙 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독점주의 약간 약점인 게 독점주는 상방은 막혀 있는데 하방은 뚫려 있어요. 점유율을 더 높일 수는 없는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더 올라갈 곳이 없잖아요. 구글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검색 엔진에서 빙이 조금 10%라도 올라오면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구글 검색 엔진이 그냥 점유율이 좀 90%라고 칠게요. 근데 지금 수준의 약간 하이프면은 충분히 빙이 제가 볼 때는 10% 15% 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검색 엔진에서 비율을. 그럼 10% 정도가 빙으로 갑자기 유입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10% 정도가 유입이 되면은 원래 90%였던 게 80%로 떨어졌으니까 한 16% 이상 떨어진 꼴이거든요. 그러면은 16% 떨어졌으면 주가 10% 정도는 떨어지는 거 감수한 게 맞죠, 사실. 그냥 자신의 메인 전장에서 마켓 쉐어를 그만큼 잃었으니까. 독점이 깨졌으니까 독점 깨진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하방을 열어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드가 진다는 거냐 아니면은 바드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냐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싸움이긴 하지만 구글이 이득 볼 건 별로 없다. 이기든 지든 사실 여기서 이긴다고 해도 뭐 점유율이 그럼 95%로 갈 거야? 그건 아니니까. 그거는 솔직히 힘들어 보이니까 AI 말고 다른 데서 쌈박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의외의 부분에서 쌈박질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게임이거든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에서 쌈박질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아무도까지는 아닌데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쌈박질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이제 인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그런 인수는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다국적 기업이면은 모든 기업에서 다 인수합병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 처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릴 일은 맞아요. 근데 원래 이런 약간 반독점법상 이게 맞는지 이런 행정 처리 보면 보통 프로세스가 어떠냐면은 일단 경쟁사들한테 다 질의를 보내요. 행정당국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수를 하면은 실제로 경쟁이 저해되느냐 독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서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땠냐면은 원래는 소니에서는 한 소리 했어요. 소니에서는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먹으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은 죽어버리는 거다. 근데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은 좀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소니에서 원래 뭐라고 그랬는데 다른 기업들에서는 사실 내가 알 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뭐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뭐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최근에 구글에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은 독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 딴지 관계 솔직히 진짜 독점이 될 것 같다 아니다 뭐 이거는 알 바 아니고 자세히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모바일 게임으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있었던 전 직장이 NC잖아요. NC에서 리니지를 만들면 리니지 매출이 낮잖아요. 그럼 그 리니지 매출이 한 20% 30% 정도는 구글한테 가요. 자릿세 내야죠. 네. 안드로이드. 그렇죠. 안드로이드 자릿세 내야죠. 근데 그 게임이 엄청나게 큰 마켓인 게 앱을 실제로 내보시잖아요. 앱마켓에서 잘 팔리는 앱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앱, 아니면은 데이팅 앱, 아니면 게임. 근데 너무나도 유명한 앱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데이팅 앱은 상대적으로 좀 우후죽순 많이 나왔잖아요. 그 게임도 그래서 우후죽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후죽순 많이 나오는 게 데이팅 앱, 게임 앱은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강남역에 가면은 제가 볼 때 솔직히 한 80% 정도는 모바일 게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광고에? 네, 근데 맞아. 지금도 뭐 헤븐스 번라든가 그 모바일 게임 걸려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있겠어요? 돈이 되니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돈이 되고 모바일 시장에서 게임은 진짜 큰 손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기네 자사 플랫폼으로 다 통합하려고 그러고 게임을 얘네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돈 내고 해라. 이거죠. 그래서 애플이랑 에픽게임즈가 쌈박질한 건 똑같아요. 애플에다 자릿세 내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구글이랑 마소도 지금 똑같은 쌈박질 하고 있어요. 약간 그것 때문에 그 쌈박질을 의식하고 이제 구글에서는 속된 말로 겐세이를 치는 거죠. 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독점이라는 얘기를 구글이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그것도 구글이 말이긴 하죠. 아니 구글이 독점인데.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독점이 이제 깨져가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맨날 반독점법 얘기 나오면은 아니다 검색 엔진 누가 더 좋은 거 만들면은 독점 깨지는 거다 이랬는데 진짜 깨지고 있죠. 막상 그러니까 또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좀 눈물은 나겠죠. 근데 어쨌건 그래가지고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더 다양한 분야의 쌈박질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서 이득을 가장 보는 거는 누구냐 하면 우리다. 누구요? 우리다. 일반 소비자. 일반 소비자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프로덕트들은 너무 즐기시는 게 맞아요. 앞으로 언제 또 이렇게 미친 듯한 쩐해 전쟁을 하면서 소비자용으로 좋은 프로덕트들이 쏟아져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걸 즐기는 게 전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저는 지난번에 제가 눈이 멀어가지고 구글 롱을 외쳤어요. 약간 대게 구글이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가 말미에 약간 보험 삼아서 AI 개발자한테 구글이 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구글을 좋게 보는 걸 수 있다 말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아, 철회해요? 손해는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디스카운트가 까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 받을 공개한 게 그때 이후죠, 그죠? 그때 이후인데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그거는 저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빙이 뜨는 걸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는 거죠. 이 빙에다 넣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빙을 깔고 쓰네? 그러면은 구글 검색 엔진도 많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구글 검색 엔진이 제가 지난번에 덕덕구라는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거기가 이제 구글이 하도 광고에 너무 치중돼서 엔진이 검색을 해주니까 내가 광고 없는 검색 엔진 뭐 이런 걸 표방하는 약간 독립 검색 엔진이에요. 네. 근데 뭐 저는 여기가 엄청 잘 갈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위태했던 시그널이었던 거고 제가 이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AI 개발자로서 대게 구글이었다 사과드린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래서 절대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예전의 성세를 잘 되찾는 중인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좀 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현금도 많았고 배당도 잘해주는데 돈도 잘 버는데 애주어가 매출도 잘 나요 심지어. 애주어가 매출이 진짜 잘 나거든요. 근데 애주어를 막상 써보면 진짜 쓰기 싫어요 솔직히. 애주어 쓰면은 AWS가 왜 이쪽에서 대빵인지 알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AWS가 훨씬 쓰기 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주어가 좀 잘 매출이 나와요. B2B 영업을 되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네. 어쨌거나 마소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꽤 잘하고 있다. 다만 혹시라도 블리자드 관련해서 인수가 불발됐을 때 주가가 낙폭이 있으면은 그건 줍줍을 하자. 그 정도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구글이랑 마소는 앞으로 쌈박질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대게 구글 하지 말자 정도로 일단은 네,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어봤고 이제 뭐 국내에서도 있겠죠? 네네. 국내에서도 당연히 이제 일단 국내에서는
국내 모든 IT 스타트업은 기승전 카카오 올 네이버예요. 가다 보면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결국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인수가 되거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배달의 민족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로 비교를 많이 되고 실제로 AI도 거기 두 개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근데 AI만 한 스타트업 약간 쬐깐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마인드랩이라든지 호나는 AI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긴 잘 모르겠고 솔트룩스도 AI로 되게 오랫동안 했던 회사로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런 회사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고 네. 일단 어쨌거나 미주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NC가 AI에 대해서 규모 와이즈로는 투자를 진짜 크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냐 물어보면 이건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근데 기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없으면 안 되는 산업이 됐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돈을 꽂아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NC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돈을 많이 꽂는 편이에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근데 게임 회사가 AI에다가 돈 써서 뭐 하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리니지 W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니지 월드인데 그냥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리니지가 결국 리니지의 BM은 쌈박질이에요. 유저끼리 싸워야지 내가 얘한테 발렸다 하면은 내가 쟤를 때려 죽이려면 10만 원만 더 넣으면 되는데 해서 10만 원 더 넣으면은 얘도 10만 원 더 넣고 싶겠죠. 이렇게 넣다가 이게 제가 갑자기 동네 센형 데려오는데 10만 원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동네 센형 데려갔다 하면은 애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 돼가지고 혈맹끼리 쌈박질 하는 게 결국 이제 공성전이라는 이제 파이널 페이즈로 들어가고 이게 결국 돈잔치거든요. 물론 공성전은 돈잔치만으로 약간 폄하될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약간 NC의 BM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게임 채널 중에서 김실장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채널에서 너무 리니지의 BM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니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전쟁을? 네. 근데 전투랑 전쟁은 맛이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보통 쟁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쟁이 있는 게임은 솔직히 리니지밖에 없어요. 리니지는 몇백 대 몇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덩어리 대 덩어리로 싸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략이 훨씬 중요해요. 전술보다. 컨트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이 중요하지 않은 게 결국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치면은 개개인의 무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큰 빅픽처를 보고 오더를 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리니지는 그걸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돈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 거지. 근데 이제 결국 싸움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현질 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싸움을 하는 게 되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럼 리니지에서 내가 한국에서는 이제 잘 먹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러면 리니지가 당연히 바라고 싶은 거는 글로벌로 나가가지고 쌈박질을 붙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헛소리가 아닌 게 리니지 초창기 있잖아요. 저는 그때 리니지를 당연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증언들을 보면은 그때는 한국 중국 싸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중전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국가 감정 있으니까 한중전 한일전 같은 거 되게 나올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싸움 나오면은 NC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한중전의 대전제는 뭐냐면은 말이 통해야 싸워요. 말이 통해야지 솔직히 서로 감정이 나빠지고 그래야지 진심으로 증오를 하면 싸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증오를 불러일으키려면은 결국 바벨탑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바벨탑은 무너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쌓겠느냐 하면 AI를 쌓는 거죠. 그래가지고 AI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내가 채팅을 하잖아요. 내가 한국이니까 한국어로 채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 애들한테는 간체로 보이고요. 대만 애들한테는 번체로 보이고 이제 미국 애들한테는 영어로 보이고 러시아 애들한테는 로어로 보여요. 예, 모든 채팅이 다. 그거를 AI 엔진을 붙여가지고 모든 채팅을 다 클라이언트에 맞는 랭귀지로 번역해서 나가요. 그러면 쌈박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약간 이 아이디어는 기술자가 봤을 때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저는 기술적으로 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리니지가 생각보다는 어쨌거나 이주자 수가 꽤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번역 붙여가지고 채팅 자체를 다 번역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태스크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를 쓸 수 있구나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거 보기 전까지 NLP는 그러니까 NLP라는 게 텍스트 관련된 AI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돈이 되면은 막말로 로스트아크 같은 거 보니까 글로벌하게 엄청 많이 팔리는데 이런 거 그냥 이런 채팅 엔진 붙여가지고 팔면은 채팅 엔진이 그냥 계속 다른 회사 게임에도 계속 빨대 꽂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거나 그런 프로덕트가 물론 이제 이슈가 많아요. 번역기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은어랑 속어를 포함하는 번역기는 진짜 어려운 이슈예요. 솔직히 그건 구글 번역기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은어랑 속어는 매일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패치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던전이 나왔어. 그럼 그 던전을 이름 그대로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그냥 뭐라고 줄여서 부르겠지. 그럼 줄여서 부르면은 그 은어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그걸 계속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기술이고 노가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가다를 얼마나 시스테매틱하게 잘하느냐 이런 건 기술이에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보통 NLP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인데 원래는 저는 솔직히 노가다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부르긴 했어요. 노가다가 진짜 많은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NC는 그래가지고 AI로 일단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원래는 못할 BM이었죠, 애초에. 구글 번역기만 가지고는 애초에 못할 BM을 어쨌거나 자체 번역기를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거나 쌈박질이 붙는 걸 보니까 일단은 목표를 달성을 한 거잖아요. 물론 번역의 퀄리티가 아주 좋냐 물어보면은 그거는 퀘스천을 하지만 애초에 어려운 문제니까 목표 달성했으면 저는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레벨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NC 입장에서는 AI로 해보니까 뭔가 찍먹을 해보니까 잘 됐어. 그럼 다음번에 좀 더 AI를 좀 더 약간 세게 찍어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리니지로 벌어놓은 돈이 좀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AI 쪽에다 투자를 되게 세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규모 측면으로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고 그리고 좀 그게 있는 게 김택진 아저씨가 원래 한글화 컴퓨터 개발진이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 텍스트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보통 게임 회사에서 AI를 만들면은 보통 강화학습 같은 걸 가지고 그 게임 AI가 게임을 대신해준 AI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도 컴퓨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컴퓨터 같은 걸 잘 써가지고 게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통 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텍스트로 되게 빡세게 미네?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뭔가 신사업 뭔가 해보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사업을 안 할 거면 그냥 남고 갖다 쓰면 되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 유지보존하면 되니까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데 투자를 아무리 해도 더 세게 하는 듯 보이는데 그냥 이런저런 소문들 접해보면은 저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사실 NC가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시중도 꽤 크잖아요. 네. 이름도 다 알 정도로 꽤 큰 회사인데 이 정도 상장사가 지금 건곤일척을 걸고 올인을 한 거예요. 약간 제 생각에는. 게임이 리니지는 여전히 그럭저럭 잘 나가지만 다른 게임들은 솔직히 좀 애매해요. 그냥 전 회사라서 좀 민망한데 말하기가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회사에서 모를까 물어보면은 회사에서 모를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회사에서 넥스트 모델을 찾아야 되는 것 자체는 되게 명확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게임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AI에다 이렇게 돈을 쏟거든요. 3N이 있잖아요. 빅 3N이 있는데 넷마블, 넥슨, NC를 이제 3N이라고 보통 불러요. 게임 회사에서. 근데 이 중에서 AI를 아예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AI를 제 생각에는 NC랑 넷마블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는 좀 목숨 걸고 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러니까 AI 얘기할 때 국내에서는 카카오랑 네이버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맞는데 NC도 의외로 AI 투자를 많이 한다. 물론 이제 AI만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마인즈룹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휴먼 AI만 하겠다 하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회사 규모를 봤을 때 이제 NC 같은 큰 회사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거는 좀 약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래서 얘네가 신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저야 뭐 이제 밖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이 신사업이 뭐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신사업이 만약 정말 잘 터질 경우에 뭐 게임이랑 시너지가 나가서 터질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거에서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터질 경우에 이 정도 상장사가 각 잡고 투자해가지고 뭔가 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주식시장에서. 보통 예를 들어 회사가 그냥 BM 있다가 이 BM이 약간 BM이라는 게 천년만년 잘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못 가면은 사실 대주주는 그쪽에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보통은 적당히 그냥 주가 떨어져도 그냥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쨌거나 여기는 새로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규모 회사가 뭔가 새로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거를 보기가 주식시장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완전 대박 아니면 완전 쪽박이거든요. 그래서 AI로 뭔가를 하려고 진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망했어요. 그럼 망한 거지. 이제 본진에서도 솔직히 매출 떨어지는 중일 것 같은데 아마도 물론 그러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리니지 외에 다른 게 없는데 근데 사실 콘텐츠 기업은 다 원히트 원더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넥슨도 던파로 먹고 사는 거고, 솔직히. 근데 그런 식으로 뭐, 하이브도 BTS가 되게 컸었던 거고. 그래서 원래 원히트 원더가 많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원히트 원더가 휘청거렸을 때 당연히 주가의 하락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걸 신사업을 어떻게 잘 비벼서 해결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상하방이 둘 다 크게 열리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게임 실적과는 무관하게. 네. 장기적으로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좀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기자가 한 말 중에서 모든 기업은 미디어 기업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비슷하게 나중에 모든 기업은 부분적으로는 AI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AI 프렌들리 하냐 물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투자하는데 AI 프렌들리 하지 않은 것도 웃기잖아요. 나중에는 뭐 AI에 프렌들리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뭐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네이버 롱을 외치는 게 좀 대깨 네이버긴 하거든요, 약간. 네. 오늘은 또 대깨 네이버입니까? 네, 다음에 또 사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네이버 개발자 얘기해보니까 아니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럴 수 있는데. 한국 안에서는 네이버만한 회사가 사실 없다고 전 생각하고요. AI 쪽으로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진짜 네이버의 많은 부분에 AI가 이미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만 회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NC도 정말 노력 중인 것 같고, 카카오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AI를 사용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해야 된다, 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비슷한 의미에서 많은 기업들도, 우리가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은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이것이 어쨌든 투자를 판단할 때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미국 주식사관학교 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